이걸 떼고 이거 하면 다 음악 듣는지 알아. 내가 녹화하는지 모르고. 마이크를 살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거 사는 건 너무 비싸고 어설픈 거 살려니까 차라리 어설픈 거 사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 현대에서도 미드십 나오는 거 알죠? RN16인가 네. 그 네. 있잖아 컨셉. R8급. 와 R8급이야 그게? 네, R8급. 그게 GDI 5.5에 V8이로 알고 있는데. GDI 5.5. 네, 일단은 베이스는 자이너키인데 개발 최초에 생각했을 때가 그런 사양인데 지금 아마 다운사이징해서 3.3 지금 터보 나온 거 그걸로 되지 싶어요. 내 느낌에. 왜냐면 또 3.5 터보가 개발된다는 얘기가 있더라 GDI. 지금 한참 다운사이징 추세니까 처음에 프로젝트 단계일 때는 5.5 자이너키였어 GDI. 근데 지금은 또 엔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그 미드십 자체가 그럼 현대에서 나온 거야?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거야? 현대 브랜드는 말이죠. 현대 브랜드. 제네시스 아무래도 현대가 있고 고급 브랜드로 제네시스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현대를 대표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니까. 왜냐면 내가 알기로는 현대가 제네시스 브랜드 만든 것 자체가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 그 고급화도 있지만 지금 내가 그 수출 쪽에 일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 지금 수출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 지금 미국 시장이나 저런데 겨냥해가지고 픽업도 나오잖아요. 맞아. 픽업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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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나온다고 알고 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솔직히 픽업 나와도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왜냐면 그 지금 어디지 렉스턴 스포츠도 안 팔린다 해도 월 몇백 대에서 최소 500대 이상 팔리고 있거든. 그렇지. 그건 어마무시하게 팔리는 거란 말이야.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독자 모델까지 만들어가지고 픽업을 출시하잖아요. 크레타라고 있어. 지금 안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브라질 지금 팠거든. 지금 브라질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야. 많이 했는데 지금 브라질 자체가 물량이 무슨 그 채무적 관계가 가장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추측은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왜냐면 현대차 자체가 브라질 수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안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또 미국 자체에도 제네시스 브랜드를 출시한 것 자체가 나는 고급화도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 때문에 출시했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엑셀 사건 알잖아. 엑센트인가 그 현대차가 미국에 엄청 부흥 일으켰다가 한 2, 3년 만에 그 뭐지 차 고장나고 하니까 단체 리콜해서 현대차 한번 망할 뻔했거든. 알아요. 그래서 울산에 그 현재 공장 사람들이 다 뭐지 그 가가지고 고쳐주고 이렇게 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예전에. 그게 엑셀트였나? 엑셀트인가. 하여튼 차가 카브레타 엔진 들어가는 차였던 것 같은데 포니 때도 한번 위기가 있었다던데. 근데 포니 때는 좀 괜찮은데 그 엑셀인지 아반떼인지 몰라도 엑센트 거야. 아반떼 이름 전에 엑센트였으니까 엑센트가 그렇게 돼가지고 완전 미국인지 사이에서 우리가 심지어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 중국 차를 생각하는 것만큼 이미지가 원래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중국 차를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사람들이 샀잖아. 캠본 600이나 이런 거는 뭐 한정수로 500대가 다 팔렸을 정도로. 근데 어느 정도로 벌어졌냐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생각한 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차량을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인데 그 일본 사람이 중국 차를 생각하는 것만큼 이미지가 나빠졌대. 그렇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좀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브랜드 출시했다는 썰도 있더라고. 그렇죠. 뭐 근데 다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현대도 있는 거고 그런 걸로 치면은 발전이 엄청나게 했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현대자동차가 미쓰비시에서 엔진이나 미션이나 다 가져왔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쓰비시가 도로 현대 걸 빌려갔었어요. 라네보라고 고성능 차가 있는데 그 10세대 모델의 현대자동차 2.0 TGDI 그러니까 전 소나타 터보 거 271마력짜리 그걸 조금 더 세팅해갖고 310마력대로 해가지고 미쓰비시 2.0 터보 310. 랜스 에볼루션 거기에 라네보 그 차에다가 도로 가져가서 넣었거든요. 우리 엔진을 도로 가져가서 저거가 옛날에 기술을 가르치던 데인데 지금은 저거 최고 고성능 차에다가 우리 거를 갖다 쓰잖아요 지금.
미쓰비시도 실수했던 부분이 뭐냐면 적당히 기술력을 넘겼어야 되는데 나중 되니까 이제 내가 키운 게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키우고 보니까 범새끼였던 거야. 토요타가 실제로 제일 겁내는 게 2H예요. 왜? 하나가 혼다, 하나가 현대. 그 2H를 제일 두려워요. 토요타가. 그게 사실 혼다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그 예전에 뭐 기술의 혼다라는 이야기가 컸지만 요즘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혼다 차가 좋다라고 나는 느낀 건 없어. 그렇죠. 일반적인 차를 볼 때는 그런데 아직까지 혼다가 그렇게 기술력을 논하기에는 토요타가 까지는 못해요. NSX 보면은 그치, NSX. NSX 있잖아요. 그게 2세대 모델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하이브리드 모델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왜 돈이 되는 건 아닌데 왜 만드냐면은 혼다도 자기들이 고성능에 기술력이 있다는 걸 그치. 과시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도 똑같은 거라고 지금 개발하는 게 우리도 미드십에 슈퍼카급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웅이야 우리 회사의 얼굴이다. 간판이다. 딱 보여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돈이 안 되더라도. 좀 다른 분야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기술력 자랑차는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 그 렉서스가 LFA를 그 손해를 보면서 계속 팔았던 것처럼. 그 M 브랜드도 정식으로 출범했고 앞으로 고성능 차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앞전에 회장님 그 지금 회장님 정몽구 회장보다 지금 부회장이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네, 슈퍼카의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브랜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고성능 차량들이 계속 개발되고 남양 출장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TL 그거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거 하고 바로 이제 들어온 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립되는 벨로스터 N이 파일로트 센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 뒤에 플랫폼도 준비되어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냥 일단 럭셔리 브랜드도 이제 출범했고 고성능 브랜드도 이제 출범할 거잖아. 이제 정식으로 하게 되면 나는 그냥 새로운 자리에서 터르에서 새로 좀 출발했으면 좋겠어. 그 공장을 분리시켜서 있잖아.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제네시스든 뭐든 다 만들잖아. 울산 공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차종을 만든 곳이 있지만 그냥 메카는 울산 공장이다 보니까 특히 다른 거 몰라도 고성능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는 좀 분리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브랜드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국 이름만 바뀌고 그냥 어차피 만드는 사람이나 만드는 곳은 다 같은 곳인데 자기들 품질 좀 더 신경 썼다고 프리미엄이라 이름 붙이고 고성능이라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과유불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그렇게 고성능 브랜드랑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시를 했으면 공장도 새로 지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그거에 걸맞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이제 앞으로 발전해가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게 되지.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가지고 그런 걸 또 새로 공장을 짓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차가 출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도 분명한 거는 현대 기아차가 매출이 적은 업체는 아니거든. 항상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중에 항상 상위권 달리는 매출인데 그치 그 이익금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뭐 어디 개발비를 쓰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살짝 줄이더라도 잠깐의 손해는 감수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냥 엄한데 큰 돈을 함부로 쓰는 것도 얼마 전에 뭐 구조 주고 9조인가 11조 주고 땅을 산 것도 난 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 사실 좀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만큼 앞으로 더 먼 미래를 또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나쁘다고 무조건 비판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선택했던 걸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고성능 브랜드는 이제 따로 이렇게 출범해서 이렇게 판매를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홍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땐 그게 아니야. 그냥 아직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제네시스도 현대자동차다 이런 게 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야 돼. 그냥 그건 맞아. 그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시작 전부터가 분리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인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죠. 그치. 왜냐하면 그냥 최초에
현대 제네시스였지 제네시스 G80이 아니었잖아. 그치. 그래도 다행인 거는 차는 잘 만들었어요. 아니 사실 요즘 현대가 내놓는 차 중에 풀체인지 모델 중에 페리는 빼고 풀체인지 모델 중에 투카가 못 만든다고 생각하는 차는 단 한 대도 없어. 그죠? 그건 최고다. 그냥 가격이 조금씩 높아지는 건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가격을 주더라도 납득이 갈 만한 차를 만드니까 또 그만 납득이 갈 만한 또 편의사양과 안전장비를 또 채용해 주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뭐 외국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동급 스펙의 그 정도 가격의 차 못 구해요 진짜. 못 구하지. 근데 가성비는 진짜 좋아.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매일 타는 차, 출퇴근차 아니면 장거리용 차 하면 나는 현대차만큼 편의사양과 내 그 맞아. 그 편하고 저 쉬운 차를 선호할 거거든. 실내 공간도 얼마나 잘 돼. 같은 급이라도 실내 공간 넓이 자체가 틀리죠. 그러니까 간혹 현대차가 전륜구동만 만드니까 그렇게 실내 공간 잘 뽑지 않는데 지금 물론 전륜구동이 실내 공간이 잘 뽑히는 건 맞아. 근데 해외 유수 브랜드들도 전륜구동 차는 다 있거든. 근데 현대만큼 공간이 절대 안 나오니까 그거는 진짜 마술이지 마술.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모르는 나도 마술 같은데 디자인에 대해서 잘 아는 바싹한 사람들이 그걸 왜 모르겠냐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타고 다니면 제일 편해. 뭐 없는 게 없는 기능이 맞아. 뭐 없는 게 없고 옵션 좋고 뭐 특히 뭐 모르는 길 찾아갈 때는 진짜 뭐 요즘 뭐 티맵이나 뭐 이런 게 여러 그 웹으로 한 이제 맵들이 그 지도들이 많은데 현대 기아차 그냥 모비스 맵이 최고야. 맞아. 그건 너무 편해. 특히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면 있잖아. 너무 편하거든. 확실히 차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공감이 되는 데도 많고. 아무래도 나는 주 관심사가 달리는 차들 좀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뭐 기도 되고 그래요. 또 뭐가 나온단다 그러면 막 기대되고 지금 벨로스터 N도 되게 좋은 평가 받고 있고 지금 아직 이장 막 씌워 댕기지만 이제 거의 풀고 다니더라고. 벨로스터 N 자체도. 그렇죠. 이제는 뭐 이제 더 이상 디자인이 보안이 아니잖아요. 이미 저기 전시장 같은 데 가면은 그치. 판매를 하지 않지만은 일단 디자인 다 공개해가지고 그 스타필드 현대자동차 그 전시장 일반에도 오픈이 돼 있으니까. 지금 시험 주행차 다니는 거 보면 뒤에 배기 파이프 있잖아. 이상한 철근 같은 그냥 배기 용접 파이프. 그냥 아직까지 배기 디자인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 되게 웃기면서도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맞아. 소리가 궁금하긴 궁금하네. 너무 좋아. 소리가 다이나믹해. 근데 사기통. 사기통 사기. 2.0 터보. 아니 나는 뭐 박스터 같은 6기통 소리만 나지. 이제 박스도 사기통이잖아. 아 근데 저는 98이. 아 98이. 소리가 너무 98이. 근데 어차피 그런 자연업계에서 고RPM을 뽑는 차를 이제 만들 수는 없지. 왜냐면 이제 환경 규제가 너무 올라갔기 빡치니까. 때문에 이제 그걸 통과하려면은 통과는 사실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지. 네. 불가능하지. 무조건 효율이 좋은 터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맞출 수가 없다고. 이번에 신형 K3 나온 거 봐봐라. 그렇게 예전에는 이제 그 구시대 유무적인 엔진 버리고 CVT 뭐 미션 버리고 미션도 아니지. 그러니까 뭐 자동차의 대명사 이제 F1 포뮬러도 지금 1.6 터보로 바뀌는 추세에 그래서 이제 페라리도 이제 안 그래 이제 내년까지만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탈퇴하겠다 이렇게 외쳤잖아. 이미 뭐 488 터보 나왔을 때부터 뭐 이미 페라리 너마저도 가는구나. 끝났지.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차는 람보르기니밖에 없어. 500이랑 자연느낌. 근데 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그게 고마운 부분이긴 한데 안타까운 부분을 들자면 신형 엔진이 아니잖아. 그렇죠. 하다못해 예전 거 우려 대적수가 우려. 사골 엔진. 그 사골 엔진이 나쁜 건 아니야. 계속 개량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좋고 이제 내구성도 좋아지니까. 근데 그만큼 사골로 쓴다는 거는 얘가 검증이 돼 있고 내구성은 된다는 말이야. 그렇지. 크게 뭐 리콜이나 이 차의 이미지에 안 좋을 만큼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명맥이 이어지고 여기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팔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결국 자연님께서 뽑아낼 수 있는 마력은 한 내가 볼 때는 지금 12기통 같은 경우에는 아벤타도로 지금 750 SV까지가 끝이고 우라칸 지금 V10 같은 경우는 우라칸 세대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히 점쳐봅니다. 근데 현대차는 엔진이 만약에 터보 엔진인데
이게 뭔가 말이 많잖아요. 어떤 게 GDI 엔진. 일단은 직렬기통 엔진 자체가 단점들이 많아. 단점이 뭐냐면 일단 진동 심하고 소음 심하고 지금 안 그래도 S450 자체도 직렬 6기통으로 바뀌었잖아. 그냥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직렬 엔진은 단점이 그렇지만 장점은 이제 마력을 좀 많이 뽑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엔진은 그 내구성 검증이 안 된 거죠. 그치. 현대자동차 엔진 중에 내구성 검증된 엔진 단 하나도 없어. 내구성이 검증될 때쯤에 신형 엔진은 항상 풀체인지가 돼. 그러니까 그게 내구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검증된 엔진은 사실 없지. 그래서 내구성은 정말 내구성 좋아. 정말 좋아. 야, 지금 품질도 1위, 세계 1위가 어딘지 알아? 기아 자동차야. 우리는 막 욕하고 하지. 근데 기아 자동차야. 분명히 좀 마감이라는 잡소리 이런 거 좀 아쉬운 부분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만큼 훌륭하다 보면 돼. 근데 나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저도 현대차를 쭉 면허 지금까지도 뭐 세컨드든 서드든 타고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현대차를 타면서 애먹인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뭐 AS를 간다든가 뭐 중간에 뭐 고장이 나가지고 어떻게 수리를 받아본다든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여태까지 현대차를 그렇게 타도. 근데 지금 국내나 이런 데 시끄러운 게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10대의 차가 팔리면 하루에 7대 내지 8대가 옛날에는 현대자동차였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 점유율이 떨어졌다 쳐도 한때 82%까지 올라갔을 때는 하루에 10대 팔리면 8대가 현대차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차들은 안 팔린 만큼 불량률 더 좁지 당연히. 맞아. 많이 팔린 만큼 불량 발생률도 높은 거고. 그래가지고 뭐 흉기차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공감 안 가거든요. 솔직히. 나는 내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 역시도 그래. 현대기아 차를 구매한 것만 해도 뭐 한두 대도 아니고 굉장히 한 10대 가까이 되는데 10대 가까이 중에 단 한 번, 딱 한 번. 그 예전에 구형 1세대 산타페. 그건 그 차의 문제였다기보다는 그 전에 내가 그때는 좀 20대 초중반이라서 내가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고 좀 객기가 많다 보니까 무조건 특히 가속 방지턱에서도 100km 넘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통이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시동도 안 켜지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제어하고 나서는 나도 단 한 번도 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차가 뭐 나한테 골치를 아프게 하거나 이런 건 단 한 번도 없었어. 나도 타면서 불편한 거는 하나도 없었어. 난 사실 배기 소리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큰 건 사실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요즘에 가끔 달릴 때면 굳이 내 차를 간다는 건 내가 따로 알려주지 않더라. 그 사람은 나를 확인 못할 수도 있으니까 소리로 앞차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굳이 그냥 2차 저차 다 하면 민폐니까 그냥 한 대씩 내가 가끔 타는 차들 많이 그래. 드라이브용은 한 번씩 배기 소리는 그냥 그렇게 배기 소리는 확실히 남자의 존재감이죠. 그렇지. 나는 배기 소리가 없으면 심심해서 못하겠어. 그럼 벨로스터 N이 출시가 되면 구매를 그거는 뭐 형은 구매 만약에 하면은 그거는 뭐 따로 작업해서 탈 게 없을 만큼 완성도가 돼. 맞아. 그러니까 난 지금 사실 지금 구매가 목전까지 왔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많이 변했냐면은 옛날에는 현대가 다른 고성능 브랜드 걸 보고 멋으로 뭘 많이 달아놨어. 그치. 저기 뭐 맞아, 마감위에 맞아. 뭐 이런 거 카본도 대놓고 뭐 이런 걸 따라했어. 근데 지금은 레이싱카처럼 버릴 데가 없어. 왜냐면 그게 하나하나 다 기능을 하니까. 진짜로 공기 역학에도 도움이 되고 냉각 때문에도 거기를 뚫어놓고 공기 통하는 구멍 이런 거 스포일러가 이제 딱 이제 뭐 잡아주는 거 하면 그게 다 계산돼 있는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멋으로 달아놨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럼 그게 고성능이에요? 아니면 하드코어? 고성능이지. 나는 내가 볼 때는 고성. 나도 고성능 본다. 하드코어는 그냥 그렇지. TCR 같은 게 하드코어. 그치. 이제 그 아예 다른 분야지. 하드코어라고 보기엔 그냥 고성능? 무라카운트 뭐 퍼포먼트 이런 게 좀 하드코어. 그 정도면은 근데 하드코어는 일상에서 운영하기가 되게 힘든다는 점을 알아. 근데 타고 다니면 포스는 확실하게 있는데 일상에서 타고 다니면은 이게 내가 남한테 포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댕기는 건 아니잖아. 근데 자기가 본인 자체가 힘들어. 이 노면의 주행 스트레스를 차주가 몸으로 다 받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적당히 고성능 정도가 딱 좋지 않나.
왜냐면 내가 아반떼 스포츠 하면서 내가 서스를 틱스 서스에서 스포츠 그 트윈데 서스를 그 하고 내가 출고를 했거든. 했을 때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아반떼인데 승차감 너무 빡시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물론 뭐 그 핸들링한테 너무 좋지. 아쉬운 건 타이어, 한국 타이어 뭐 들어간 건 그는 너무 아쉽긴 한데. 근데 그 정도면 걱정되긴 해. 그보다는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노인 환경이 깨끗하게 잘 닦인 도로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어디 가다 보면은 뭐 페인트도 밟을 수도 있고 가속 방지턱 받는 거는 예사고 하니까 그 일상 영역에서 그게 힘든 거죠. GT 시승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